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법원은 내일 60대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데요. 차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차 씨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설 전망입니다.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차 씨에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선 3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차 씨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 근거는 사고 차량에 대한 국가수 정밀 감시 결과입니다. 국가수는 사고 기록 장치에 차 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었고 브레이크 등 역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급발진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쯤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충남 청양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로 70대 할머니와 3살 손자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이 남아있는 집안 곳곳에 물을 뿌립니다. 주택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고 모두 다 검게 변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난 뒤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집채는 모두 무너졌고 검게 탄 나무 기둥과 대들보만 남았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다른 가족들이 농사일을 나간 사이 이 불로 인해 집안에 있던 70대 할머니와 3살 배기 손자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외할머니가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던 가운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화마에 아이와 장모님을 잃은 아빠는 다 무너져버린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결혼 10년여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얻은 아이를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내가 해달라는 거 뭐든지 해줄게. 내가 못 오는 거는 그 다음은 네 엄마가 해줄 거야. 집 대문 앞에는 일손을 돕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던 외가 친척들이 할머니와 손자를 위해 만든 작은 제사상도 놓였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을 어른 모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네 애가 없으니까 걔 하나만 보면 막 아무가 이루라고 서로 하나 주고 업어주고 그랬어. 경찰과 소방당국은 29일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불이 집안에서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화성의 한 폐비닐 공장에서 난 불이 만 하루 만에 진화됐습니다. 한 달여 전 배터리 공장 화재를 겪은 주민들은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에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다행히 직원들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내 검은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하늘을 뒤덮더니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폐비닐 공장에서 불이 난 건데 공장 내부 비닐류가 타면서 발생한 시커먼 연기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로 무서운 기세로 확산했습니다. 검은 연기를 헤치고 물을 쏟아내는 진화 헬기마저 위험해 보입니다. 공장 안에는 위험 물질은 없었으나 비닐이 타면서 내뿜는 유독성 연기와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폐기물이 한 1,000톤 정도 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포크레인으로 내대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면서 다른 쪽으로 옮겨야 돼요. 밤새 진화 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3시간이 지난 오전 6시쯤 대응 단계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약 19시간 만인 낮 12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이후 잔불 정리 작업을 거쳐 만 24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완전히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 기숙사에 있던 7명의 직원과 인근 공장 근로자 등 약 30명이 긴급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를 겪은 화성시 주민들. 공포스러운 검은 연기와 시청이 보낸 재난 문자에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옆에 공장 단지예요. 다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옆에 붙을까 봐. 근데 이미 많이 붙었고 옮겨서 붙은 거고. 나머지 걱정되는 건 그거였죠. 이번에 불이 난 공장과 아리셀 공장 간 거리는 직선으로 13.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3호 태풍 개미가 소멸됐지만 중국은 여전히 개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동북 삼성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순식간에 수위가 오르더니 흙탕물이 마을에 들이닥칩니다. 하천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고개만 내민 채 떠내려 가기도 합니다. 유람선은 수문에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3호 태풍 개미가 지나가면서 중국 후난성 곳곳은 도로가 끊기거나 다리가 무너지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양쯔강 상류강이 범람하면서 제방도 무너졌는데 복구를 위해 200여 명의 군인들이 긴급 투입됐지만 폭우가 계속되면서 붕괴 구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홍수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숙박업소에 있던 15명이 매몰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개미의 영향을 받았던 라오닝성과 지린성 등도 강이 범람하면서 침수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지하도에는 물이 몰아쳐 들어오고 승객을 태운 버스는 아슬아슬 차를 몹니다. 물에 잠긴 차량에서 운전을 하거나 침수된 도로에서 수영하는 배달부 영상까지 올라왔는데 일부 하천에서는 커다란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튀어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어 홍수 방지와 제9호 지원 사업을 논의했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화북과 동북 지역에는 폭우가 예보된 상태로 방제당국은 산사태와 급류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